기회와 열정의 땅,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산업 발전 등 대한민국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Indonesia에서 왔어요. Cirebon Eco입니다. Saya bekerja di SLI Tech dengan bangga sekali. Saya punya cita untuk menyekolahkan anak saya sampai universitas. Dan satu, saya harus mempunyai rumah yang bagus.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치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또 꿈을 펼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도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지내는 만큼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건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안전 지킴이 119 소방서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은 차근차근 하나씩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방서는 뭐 하는 곳이죠?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우선 이 119와 소방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불의 위협은 실로 무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들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사고들이 조금만 주의하거나 약간의 지식만 미리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준비를 위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소방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에 걸쳐 170여 개의 소방서에서 3만여 명의 소방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화재 진압,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구조활동, 응급 환자 이송, 생활안전 서비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재 및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119로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리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용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방대원의 활동에 드는 비용은 전액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로 신고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무료로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 때는 국번 없이 119만 누르면 됩니다. 단, 휴대전화의 경우 119를 누른 후 통화 버튼을 눌러야 통화가 가능합니다. 연결된 전화는 어디에서 걸었는지 위치 추적이 가능하므로 위급 상황 시 여러분 곁에 보다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119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소방대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화할 때에는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자신이 생활하는 곳의 주소는 꼭 알아둬야 합니다. 근처의 학교나 관공서 등 주요 건물의 이름도 함께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입니다. 잘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면 인근 한국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참고로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불이 났어요. 어디어디가 아파요. 어디어디로 와주세요 입니다. 와, 대단한데요. 대한민국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119 잊지 말고 꼭 기억해둬야 하겠는걸요? 네, 그리고 또한 혹시라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신고를 주저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앞에 머뭇거림이라 있을 수 없으니까요. 저희 119 소방대원들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럼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없죠. 우리 함께 명심합시다. 화재의 위험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둘러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막상 눈앞에 불이 나면 어떻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어렵더라도 당황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피할 때는 되도록 건물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큰 소리로 유도하되 이때 역시 모두들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때문에 생기는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몸에 물을 적시고 젖은 수건이나 천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급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빨리 빠져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칠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갑자기 문을 열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잡이를 조심히 만져보아 뜨겁지 않으면 문 뒤에 숨어서 천천히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불이나 연기 때문에 갇히게 되면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기보다 젖은 수건이나 천으로 문틈을 막은 후 창문 밖으로 실내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 시 아래로 내려갈 수 없을 때에는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때는 바람의 방향을 보아 노면을 마시지 않는 위치에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는 분말 소화기입니다. 물은 일반 화재 외에 유류 화재나 전기 화재 때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이 분말 소화기는 어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는 소화기, 그만큼 사용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한 번만 방법을 배워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을 불이 난 곳을 향하고 손잡이를 꽉 움켜줍니다. 실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옥내 소화전입니다. 위급 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소화전은 전문가만 만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스를 펼치고 개폐 밸브를 연 후 불이 난 곳을 향해 관창을 돌리면 됩니다. 평소에 생활하는 곳 주변에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해두면 화재에 대비한 좋은 준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화재도 그렇지만 가스나 전기 사고도 무척 위험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라서 그런지 종종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일 같지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전기나 가스 사고 같은 경우는 평소에 조심만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행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냄새를 맡아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점검을 위해서 누출의 위험이 있는 곳에 비눗물이나 점검액을 발라 기포가 생기는지 알아보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면 중간 밸브와 용기 밸브를 모두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기 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 방법입니다. 폭우로 인해 집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차단기를 내려 전기의 공급을 끊되 고무장갑이나 마른 천을 사용해 감전의 위험을 예방합니다. 평소에는 물론 정전 시에도 수리를 위해 전주에 올라가는 일을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기 설비를 함부로 손대거나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주변 동료나 혹은 본인이 크게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잘합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은 119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19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조금만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하나하나 차례대로 배워볼까요?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에도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갑자기 심장과 폐 활동이 멈춰 호흡이 정지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 후 없다고 판단되면 고개를 젖혀 기도를 엽니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10초간 흉부 움직임을 보고 숨소리를 듣고 뺨으로 느끼며 확인해 주세요. 호흡이 없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이마를 젖히고 턱끝을 위로 들어 기도를 유지한 후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을 구조자의 입으로 완전히 밀착시킨 후 흉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약 1초간 공기를 가볍게 불어넣습니다.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한 후 코에서 손을 떼고 호흡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번을 반복하여 실시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흉부 압박을 실시해야 합니다. 양측 유두 사이에 가상선을 그려 가슴 중앙에 손바닥에 손꿈치를 내려놓고 다른 손은 겹쳐 깍지를 낀 채로 두 팔을 곧게 펴 구조자의 어깨와 환자의 흉부가 직각이 되게 합니다. 약 4에서 5cm 정도 흉부를 압박해줍니다. 압박 속도는 1분에 100번 정도 할 만큼이 적당합니다. 압박을 30회 한 후 인공호흡을 2번씩, 즉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실시합니다. 출혈이 나면 무엇보다 지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혈 시 가장 효과적인 지혈법은 상처 부위를 확인한 후 의료용 거즈나 깨끗한 수건으로 직접 압박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피가 나면 지혈할 동안 상처 부위는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출혈이 심하지 않도록 심장보다 높게 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다면 손상 부위를 깨끗한 천으로 압박해 심장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또한 당황하지 말고 신체로부터 분리된 부위를 반드시 찾아야 하며 이물질이 묻었다면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제거합니다. 단, 함부로 손상 부위를 문지르면 안 됩니다. 분리된 절단 부위는 소독력 거즈에 싸서 비닐에 넣은 후 얼음에 담긴 차가운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담겠습니까? 혹시라도 차게 해야 한다고 절단 부위를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에 직접 닿게 하면 동상의 위험이 있어 오히려 신체 접합 처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절단 부위가 얼음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처치가 끝나면 환자의 이름과 사고가 난 시간을 기록하여 의료진에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난 시점부터 6시간 안에 제대로만 처치했다면 접합이 가능합니다. 뜨거운 불이나 물에 대어 화상을 입은 경우 우선 찬물로 10분에서 15분간 상처의 열기를 식혀줘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로션, 연고나 소주 등을 절대 화상 부위에 바르지 않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상인 경우 고무장갑이나 나무를 이용해 전기를 차단해 두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세제나 농약, 독극물 등을 잘못 마신 사람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기도를 개방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실시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까지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인공호흡은 하지 말고 비닐장갑이나 긴 옷을 착용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구토 시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 폐쇄를 방지하고 독극물 등 문제가 됐던 약병은 구급대원에게 전달해주세요. 제초제와 같은 모든 유해 물질은 상표를 떼지 않는 상태로 본래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위험한 약품은 꼭 표시를 해 보관한다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웠던 방법들만 잘 기억해둔다면 어떤 응급 상황에 닥치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겠는걸요? 네, 그리고 응급처치 후에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치거나 아픈 사람의 여권이나 이 의료보험증을 미리 챙겨두시면 후에 더욱더 편리하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응급 처치하는 방법은 인종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같잖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유용하게 쓰이니까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저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한 느낌이 드네요. 특히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119 절대 잊으셔도 신고하기를 주저하셔도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저 119 소방대원들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모든 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평안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든든한 안전 지킴이 119